안녕하세요. 콩당콩당의 보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는 목뼈인 경추와 등뼈 흉추, 그리고 허리뼈 요추, 엉치뼈 천추, 꼬리뼈 밑추 등 2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에게 발생한 골절 중 횡돌기 골절이나 극돌기 골절 등을 제외한 척추 압박골절이 유발된 경우에는 신체적 훼손 상태인 후유장애에 대한 상해 보험금이나 재해 보험금을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은 피보험자 보험증권의 기재 및 가입된 담보금액에 비례하여 상해 후유장애 지급률이 50%, 40%, 15% 등에 해당하고 재해장애 급여금은 상급, 4급, 5급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는 지급할 금액이 고액에 해당하다 보니 다른 특약들인 입원 일당비, 골절 진단비, 수술보장 특약 등의 비교적 소액인 보험금에 비하여 지급 처리 기간도 길고 사고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가 접수된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은 피보험자 계약사항을 살펴보고 상해 후유장애 등의 계약상 책임을 이행해야 할 담보 내용에 해당된다면 지급할 보험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 심사 및 손해 사정을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내용과 알릴 의무 위반, 그리고 귀황증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피보험자 등에게 귀책 사유나 적용되는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 면책 처리를 하거나 감액하여 지급 후 종결된다 하겠습니다. 개인보험의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사정에서 피보험자가 가장 많이 접촉되고 문제되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선 첫째로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가입 당시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사무직 등의 위험률이 낮은 상해 등급 1급에 해당 직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 이직이나 직종이 변경되는 등의 현장직이나 배달대행, 운전직, 식당, 주방 업무 등의 작업 중 사고로 보험계약 당시와 다른 위험률이 증가한 경우가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50%에서 80%까지 축소 감액하여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당시와 다르게 직업 등이 변경된 분들이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변경된 자신의 직종에 맞는 보험료를 조정받아 우연한 사고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얘기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보상 대상자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사고 관여도가 있겠습니다. 사고 관여도란 사고 기여도라고도 하며 우연한 사고가 척추압박골절을 유발시킨 연관성을 100%인가 아니면 90%에서 50% 사이인가에 대한 외상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은 척추에 특별한 질병적 요소가 없다면 사고 관여도가 높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퇴행적 요소가 많이 적용되어 외상 관여성이 낮게 적용될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관여도가 낮다는 것은 외상의 연관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므로 장애 지급률이 그에 비례하여 낮아지고 보험사가 지급할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보험금도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면 50대 후반의 여성 A가 집에서 넘어져 허리뼈에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6에서 8개월이 지난 후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원에 가입되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후망각 18도의 변형장애로 척추에 뚜렷한 장애 지급률 30%가 감정되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에서 사고 관여도 60%만 인정된다는 결과로 통보해 온다면 가입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원 곱하기 장애지급률 30% 곱하기 사고 관여도 60% 이렇게 해서 1,800만 원만 지급되는 결과가 돌출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연히 사고 관여도를 낮게 평가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다 하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에 있어서 외상 연관성을 깊이 있게 따지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사고 당시 골다공증이나 척추, 골종양 등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폐경 후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에게는 T스코어에 따라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폐경 전 여성과 50세 이전 남성 그리고 소아나 청소년에게는 Z스코어를 적용하여 T스코어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5 사이이면 골감소증으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Z스코어가 마이너스 2.0 이하이면 연령 기대치 이하라고 얘기하며 2차성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지에서 보듯이 요추인 L1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이고 L2의 경우는 마이너스 2.1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화라는 퇴행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골감소증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골다공증이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에 합당한 사고 관여도를 적용하면은 다른 의견이 없겠지만 자신도 모르던 상태에서 해당 사고로 골다공증을 알게 되었거나 단순 골감소증에 의하여 무조건적인 낮은 관여도의 적용은 부당하고 강자의 횡포라 감히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자신들이 진행한 의료자문의 내용으로만 척추압박골절 사고 관여도를 인정하려는 상황에서는 주치의 진단과 소견 및 감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인정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상급병원인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와 검사를 통해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는 의학적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 언급해 봅니다. 따라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생각하시거나 이미 서류를 접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후유장애 진단서의 발급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보다는 이후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해 올지를 생각하시고 그 많은 변수들을 정당성에 비추어 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방법을 모색해 봄이 옳은 처리 절차라 조언드려 보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콩당콩당 보상 이야기가 있으므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